스폰서님이 어머님이 되시고 엄마와 함께 종로 홈미팅에 매번 참석하시잖아요. 월차클럽도 되게 보기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자녀, 뭐 크니 뭐 큰고 뭐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자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20대의 장점이 있고 30대의 장점이 있고 50, 60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모여서 하는 일이 팀 1인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거는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사실 권리 수입이란 말이 와닿으세요? 이제 레버리지가 조금 느낌이 오는 것처럼 권리 수입이란 말이 와닿으세요? 혹시 내가 유산화 말고 권리 수입을 받은 적이 있다. 부동산 임대 수입을 받아보신 분. 아직 연금은 안 받아보셨을 테니까. 자, 그럼 두 분 있어요. 그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으셨나요? 언주리더님? 상속 받으실 거죠? 아니죠. 스탁옵션처럼 아니죠. 부모님. 영업의 아니죠. 대가죠. 야, 저희 노동의 대가죠. 그죠? 퇴직금이죠. 노동의 수입으로 퇴직금이죠. 받은 거죠, 저희가. 언주리더님이 유산화 하기 전에 저와 인테리어 일을 한 9년 했잖아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부산에 있는 아빠가 물려주시고 간 사업체를 엄마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이제 서울을 제가 불러서 올라오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를 퇴직금조로 받았어요. 그래서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시가가. 근데 여기서 5, 60만 원 나오나요? 지금 50만 원 나. 아, 네, 지금 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10년째 받고 있어요. 있어요. 10년째. 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10년째 월세가 오르지 않고 있다. 팔리지도 않아요. 알리지도 않아요. 그냥 월세를 주는 거에 땡긴 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사무실을 부산의 유산화 사무실로 쓰려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이 돈이면 딴 데 오피스로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어쨌든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여기 저작권 수입이라고 할게요. 저작권 수입을 받아본 케이스를 제가 좀 비교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우리 유혜영 리더님, 저기 송도에 하나 있었죠? 네. 지금은 본인 소유는 아니지만 안타깝게. 자, 송도에 은행반, 있는 은행반. 저기 얼마 투자해서 얼마, 저 한번 쭉 읊어봐 주세요. 얼마짜리셨죠? 그게 원래 5억짜리인데 5억짜리인데. 현금은 2억 5천이 들어가서 자, 2억 5천 지고 그러면 대출을 지금 반 처음- 받고 네, 처음에 수익이 300이었고 지금은 350이죠. 자,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에요. 그럼 실제로 저 뭐죠?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실수입, 관리금 실수익은 빼고 280 정도. 280. 자, 이게 안타깝게 이제는 동생 소유가 됐습니다. 이제 동생 소유가 됐어요. 자, 지금 이게 몇 년 된 거죠? 이거 3년 됐죠. 3년 됐어요. 3년 돼서 지금 50만 원 정도 오른 거예요. 그래도 여기 다행히 여러분 상가니까요. 상가니까요. 자, 하나 더 이제 얘기할게요. 청라에 하나 더. 얘기하지 마.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얘기해 주세요. 얼마짜리죠? 자, 5억짜리입니다. 5억짜리입니다. 자, 얼마 대출 받으셨나요? 2억 5천이죠. 또 똑같이 2억 5천 받고. 네, 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자, 괜찮아요, 리더님? 은행 직원들 1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은행 직원들 100만 원씩 주고 있고요. 네. 자, 수입 있나요? 100만 원씩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실이라는 얘기예요, 공실. 놀린 지 1년 가까이 됐어요. 1년 넘었어. 1년 넘었대요.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대출을 받아서 공실이었는데 왜 이걸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남겠다, 이자를 줘도. 근데 우리가 부동산 용어로 물렸다고 그러거든요. 물렸죠. 물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자만 1,2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어차피 물렸는데 유산화 사무실로 써라, 에라이 라고 저희 팀에 지금 헌신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서 저희가 이제 청라에 있는 얘기. 전기세 밀린 거 7만 5천 원 불 켜져 있을 때. 마이너스 7만 5천 원. 아, 네, 그렇죠. 마이너스 100만 원에 7만 5천 원까지.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큰 목돈이 있고 사실 그걸 100%를 내가 지금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요거 말고 또 하나 하는 이제 권리적인 저작권 수입 중에 그냥 가장 쉽게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또 주식 투자가 있죠. 자, 유선아, 저희 집에 워렌 버핏이 이은혜 리더님 한번 읊어볼까요? 본인의 주식 투자 저요? 어느 정도 우리 투자했는지 가족 몇 년 펀드. 지나서 어느 정도 우리 가족 펀드 지금 40% 올랐거든요, 맞죠? 와우. 그래서 그걸로 얼마 전에 그 전보 시프트에 갔다 왔어요. 그래, 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받는 근데 대충 뭐 전체를 오픈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본인 자산이니까. 가족 것만 하세요. 가족 거예요? 이거 얼마지?
몇 개 안 돼서 잘못한 자 어쨌든 한 40% 정도 수입이 지금 추가가 됐어요. 한참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고 뭐 10% 초반일 때도 있었는데 마이너스일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하여튼 10% 초반은 굉장히 작은 퍼센테이지 때가 있었는데 은혜 리더님이 투자를 잘해서 지금은 수익률이 40% 정도 됐어요. 15%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가장 잘하는 게 지금 은혜 리더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베이스에 대해서는 지난번 홈미팅 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외국에서 마케팅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그 부동산 투자의 어떤 뭐라 그러죠? 투자 가능성을 본 거고 실제로 해서 재미를 봤고 그리고 주식은 워낙에 본인이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소소하게 회사 생활하면서 계속 해왔던 부분들. 자 그리고 저 연금 수입이라 그러죠. 아직 연금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아니니까 요게 세 가지예요. 책 써시거나 뭐 음악을 만드시거나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의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으실 거거든요. 자, 내가 한창 때 어디까지 벌어봤다. 그거 한번 우리가 쭉 돌아가 볼게요. 우리 유혜영 리더님 예전에 고액과외 할 때 어느 정도 벌으셨죠? 한 달에 2,500까지 2,500까지 월 수입이에요. 굉장히 크죠? 2,500. 이 월 수입을 벌기 위해서 본인이 쌓았던 스펙. 스펙요. 자, 그 많이 하지 맙시다.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합시다. 초중은 빼고 그건 기본 교육이니까.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7년.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그 전에 뭐 학원 한뭐 5, 6년. 그러면 10년? 아니죠. 12년이죠. 그러면 최소 2,500만 원을 벌 때 내가 쌓았던 스펙이 12년. 그죠? 그리고 12년 있다가 그만두니 어떻게 되던가요? 영어. 영어. 자 여기는 저기 프리랜서예요. 그죠? 직업군이. 자 자영업을 했던 우리 김지연 리더님. 커피숍 한창 할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돼서 신수익이 얼마나 났던가요? 600. 600. 본인 혼자 아니면 엔땅 했을 때? 혼자. 혼자. 오케이. 600만 원. 얼마 투자했죠 이때가? 그때는 8천? 별로 많이가 아닌 게 그쵸 이런 거에 비하면 별로 많이는 아니죠. 8천만 원 투자해서 월 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월세, 관리비, 식자 재료. 식자재로 뭐 어쨌든 대충 어쨌든 한 40%는 빼고 40%는 어쨌든. 40%는 원가로 가야 되고. 네. 자 몇 년 했죠 이거를? 2년 했어요. 2년. 근데 앞에는 600이 되기까지는 힘든 과정이 있었죠. 몇 년이에요 그게? 2년 운영을 하고 이걸 준비하는 스펙적인 과정. 준비 과정. 오픈했을 때도 한 1년까지는 메인 건비가 나면 잘 나오는 거였죠. 아 그쵸. 네. 그러면 그 전에 뭐 커피 배우고 뭐 이렇게 배우고 가서 알바해서 일해보고 했던 경험치를 다 합치면 4년? 5년? 전 대학도 어쨌든 그쪽 전공이니까 외식 쪽 전공이니까 거의 한 6, 7년 되지 않았을까요? 대학교까지 합쳐서? 네. 6, 7년. 네. 제가 가던 커피숍 사장님이에요. 말씀드리면 제가 가던 커피숍 사장님이고 저 친구 제가 유산화 얘기를 몇 번 했을 때 이렇게 쳐다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경희대 의상학과 출신인데 경희대 호텔 경영 출신이에요. 단대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했던 말 언니는 왜 경희대식이나 나와서 내 다단계 해요? 넌 경희대식이나 나와서 왜 커피숍 하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거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돼서 사업적인 얘기가 됐었고 애기 둘 키우러 갔다 온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 자 6, 7년 준비해서 8천만 원 투자해서 600만 원씩 남아서 2년을 유지를 해봤더니 본인이 일을 그만두니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도 없죠. 이때 권리금 받았죠? 그래도 팔 때. 다행히 이때만 해도. 지금은 사실 못 받거든요. 권리금 웬만하면. 근데 이때는 받고 어쨌든 했어요. 저기 자영업 해보신 우리 김소연 리더님 제일 많이 벌었을 때 어느 정도 벌었나요? 호프집에서? 순수 700? 700. 얼마 투자했어요? 4천. 많이 싸게 투자했네요. 24시간 하셨대요. 몇 년 하셨어요? 4년. 4년. 24시간. 편의점처럼. 24시간 하셨다 그랬어. 빡세게 들었어. 준비하는 기간 그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해봤잖아 사실은. 네, 저는 거의 먹부집을 하기 위해서 9년. 공부를 한 건 아니니까 9년. 공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년 정도 그만두니까 나온. 권리비 받았어요? 권리비
투자한 만큼 했어요. 오케이. 어. 그러면 토스하고 자 우리 직장생활한 직장생활 대표 여긴 직장생활한 사람이 몇 없어요. 저희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소희 리더님 셀트리온에서 얼마 받아봤어요? 최대 연봉 500? 월 500. 아니, 월 500. 우리 팀 멤버들은 돈 좀 벌어본 멤버들이야. 500. 대학교까지 스펙 쌓은 거 생각하면 몇 년 공부했죠? 고등학교 3년, 대학교 7년. 그 전에 스펙 쌓고 그러면은 고등학교 포함해서 응. 그럼 9년? 9년? 그만두니까 퇴직금 받았어요? 나올 때?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천만다행이네요. 받아야 돼. 일단 임금 빵이 됐어. 그죠? 자, 우리 저기 프리랜서 또 대표 최정임 리더님. 공진 팀장일 때 내 여기까지 벌어봤다. 1,000만 1,000만 원. 그래. 우리 팀 여자들 무서운 여자들이야. 1,000만 원. 투자 금액으로 따지면 있었어요? 투자 금액은 없었어요. 애들 책 읽은 거 정도? 좀 많이 산 거? 여유가 있어서? 준비했던 기간 어떻게 따져보면은 근데 저는 대학교 때부터 과외로 시작해서 쭉 교육 사업을 한 거라서 인재들 들어가기까지의 기간까지 합치면 10년이 넘죠. 그쵸. 일 그만두니까 일 그만두고 저는 대물림이 떴어요. 마이너스 책 마이너스 그 약정하잖아요. 약점 마이너스. 자, 우리가 아는 직업군의 대부분은 이렇고요. 그죠? 지금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것도 제로 베이스지만 여기서 항상 뭐가 있냐면 누구죠? 프리랜서. 건강했나요? 그 일을 그만둘 때? 아유 엄청 아팠지. 네, 제가 울어요. 그리고 사용업 12시간 서 있었어요. 12시간 서 있었어요. 알아서 답해주니까 고맙네요. 저기 자영업 하루에 3시간? 3시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3시간밖에 못 잤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장생활? 소희 리더님이 약간 그게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유선아 처음 만났을 때 회사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충성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오늘 얘기했던 종업원이란 표현이 이제 급격하게 느껴지면서 주말까지 일했어요. 항상 야근은 뭐 그거 한 거고 야근, 주말 그리고 몸이 아팠어요. 그죠? 그리고 프리랜서 말 뭐 해요. 그죠? 몸이 저는 아프고 건강도 잃었지만 제 시간도 없었고 저희 아이들의 시간까지 오로지 다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과 맞바꾼 형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아까 그 보상 보조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내가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 함께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권리 수입을 만들고자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것과는 다른 성격의 수입이라는 거야. 그걸 받기 위해서 함께 갈 사람 2명을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20명, 200명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 2명이 찾아지면 이분이 아는 분들 중에 그 2명을 함께 찾아주는 일이고 그리고 그 4명이 세팅이 되면 찾으면 우리가 함께 그 4명에 2명씩 8명을 찾는 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내가 2명을 찾았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내가 1명 있죠. 그럼 우리는 총 몇 명이 돼요? 우리 팀은? 3명. 숫자만 쓸게요. 자, 2명을 찾았어요. 4명이 됐죠. 그럼 총 몇 명이 돼요? 7명이 되죠. 8명이 되죠. 그러면 15명이 되죠. 그죠? 그리고 16명이 되면 31명이 되죠. 이게 나를 빼고 계산해야 되겠구나. 잠깐만요. 요거 뺄게요, 그럼. 그냥 홀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2, 6, 14, 30. 그죠? 자, 32명이 되면 62. 그죠? 64가 되면 126. 그죠? 128 더하면 254. 256 더하면 510. 600. 자, 510. 510. 그러면
512. 600이 아니라 600이 아니고 510. 숫자에서. 쌤 해주세요. 왜? 허브에서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점수는. 510. 맞아요? 10, 10, 10. 됐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1024. 1022. 원래 1024였는데. 1024여야 되는데 어디서 잘못했지? 맞아요. 맞죠? 그러면 1024. 여기가 1024죠. 더하면 2046. 그죠? 2048. 더하면 4094. 그죠? 근데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저의 한계예요. 이게 2의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2의 레버리지. 이의 n승. 레버리지. 자, 얼마 전에 산 스폰서님이 여기 홈미팅에서 그 얘기 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내가 그냥 잘 몰라. 이 일이 처음이고 그동안 뭐 해본 일도 없고 해서 그래서 뭐? 요거 하는데 몇 년 걸린다 그랬다고? 5년? 4년? 4, 5년. 4, 5년 동안은 그냥 배우고 좋은 거 주변에 공유한다 생각하고 4, 5년. 수입 없어도 20만 원 어차피 내가 먹고 쓰는 거 그냥 좋은 일 한다 셈 치고 좋은 거 먹고 쓰면서 누군가한테 주변에 알렸다고. 4, 5년 동안. 느린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을 할 때 이 4, 5년을 투자해서 한 명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골드를 보내봤어 내가. 내 수입이랑 상관없이 정말 배워서. 반대쪽으로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니 했더니 1년이라 그랬었어 내가. 기억나세요? 갑자기 그랬어. 해보니까 용기가 붙는데 붙을 것 같대. 자기 돈은 안 돼도 이 사람 돈 벌게 해주니까 자신감이 뿜뿜한 거예요. 그러면 6년이면 나는 죽을 때까지 월 700의 권리 수입이 만들어지는 게 유산화 보상 플랜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사람 하나 더 찾아서 하나, 두 명을 찾아서 키운 거예요. 나의 소개든 나의 소개든. 이 사람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냐니까 본인이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6개월. 그러면 800만 원의 추가 수입. 유산화 플랜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좀 더 줄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6개월이라고 보면 결국 5년, 6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제가 만들어진 2,750만 원의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겠다고 처음 시작한 사람이 본인이 굉장히 느린 케이스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했던 얘기예요. 7년을 투자해서 2,500만 원의 권리 수입, 지금 우리가 받았던 월세 수입이나 직장인의 수입과 생각해 보세요. 7년을 투자해서 4명만 찾아서 함께 열심히 그 사람을 도와주면 지금의 저수입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7년 투자해서 이 정도의 권리 수입이면 얼마만큼의 임대 수입에 50억? 50억? 50억이 뭐예요? 훨씬 많아요. 100억 넘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자, 이렇게 볼게요. 내가 지금 자신이 없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1년이라고 볼게요. 2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 1년에 2명을 찾고 1년 동안 이 2명이 찾게 놓아주고 그 1년 동안 또 2명이 찾게 진짜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2명 찾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한 달에 찾았잖아. 근데 그거를 진짜 곱하기 12해서 최대한 늘린다고 생각할게. 그래서 1년에 2명씩 찾는다고 보면 여기가 골드 플랜이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매출 계산을 해보면 어딜까요 여기가? 여기가 어디쯤일까? 이 2명을 찾는 게 아까 얘기했던 4,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그 1년이 6개월로 단축된다고 말한 것처럼 느리게 느려서 4년의 골드를 갔다고 칠게요. 비슷해요. 본인이 얘기했던 그 감이랑. 그러면 그 다음 2명 찾고 그 다음 2명 찾고 이 레버리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감이 오세요?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건 2의 배수야. 4의 배수라면 4, 16, 64, 256, 1024 바로 확 뛰어요. 4명이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뭐? 이게 더해지잖아 결국은 누적으로 다.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레버리지가 일어나겠죠. 결국은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그 감이 오셔야 돼요. 어떻게 수가 늘어나는지. 처음에 네트워크 수입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아시죠? 처음에는 좀 느려. 왜 느리냐면 이 인원들이 폭발적인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내가 배우고 노하우를 쌓고 내가 누구를 후원하는 그 노하우가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혼자 처음에 여기 홈미팅 할 때 제 마이스토리를 했던 그 어설픈 때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때의 속도랑 지금 그레이터스 단톡에서 150명이 전국적으로 함께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거랑 같을까요, 속도가? 다르겠죠? 제가 홈미팅, 화수가 저희 팀이 홈미팅 데이거든요. 전국에서 한 4, 5, 6군데가 한꺼번에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그 홈미팅에 세팅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레버리지의 폭이.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터닝 포인트를 넘어서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신 거잖아. 그 2명이 2명을 찾기 시작하고 그 2명이 2명이 찾기 시작하는 실질적으로 요 정도 사이가 세팅이 되면 이제 느낌이 와요.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느낌이.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를 지나면 그래서 저는 이 수익 구조는 알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를 못 견디고 그만둬요. 안스번스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사람이 시작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성공하진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 시간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시작하지만 자영업이나 직장생활처럼 5년, 10년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5개월, 10개월도 투자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왜 이런 권리 수익을 받고 싶긴 한데 다만 5주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5개월도. 유산화 처음이잖아요. 그죠? 배우는 거. 한두 번 들으면 알 것 같아요. 눈에 익어요. 그 그림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냐. 이제 최정임 리더님은 보면 알거든요. 이제 본인께 됐어요. 진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진짜 매일매일 몇 번씩만 해보잖아요. 혼자서. 그럼 저처럼 누군가 쳐다보면서 이제 아이 컨택 하면서 이해시킬 수 있고 거기를 모르는 것 같네 하고 다시 한번 또 되짚어줄 수 있는 실력이 이제 탁 붙는 거예요. 자기 입에 찰싹. 저는 이 기간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고민만 했냐면 이번에 월창클럽에서 스폰서님이 얘기해 주신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거 잘할 수 있는 방법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고민하고 항상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나갈 시간이라면 빨리 진행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했고 그 부분들을 제 장점을 더해서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게끔 되게 노력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일당백이라고. 다른 다이아몬드 산하의 팀들이 보면 톡방에 500명, 600명 있는 톡방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왜? 진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 멤버들과 이 일을 일으키는 거지, 레버리지를.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있죠. 약간 어중이 떠중인 느낌? 근데 그 어중이 떠중이라고 해서 나쁜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속도대로 오는 분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본인이 생각이 없는데 내가 막 빨리 가자는들 가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오면 되게 좋잖아,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죠? 멀리서? 이 기간을 고민하시면 되고 이 폭발적인 레버리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이 레버리지를 일을 하고 이 2명의 2명, 2명의 2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놓칠 게 없어요.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분의 2명을 빨리 찾아주는 일이야. 그럼 이 사람이 모든 얘기를 한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2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일지 아닐지는 뭐 만나봐야 아는 거야. 얘기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내 머릿속에 2,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도 너 권리 수입 레버리지라는 거에 관심 있어? 부의 추월차서 이렇게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어 라고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알잖아. 근데 희한한 건 요새 워낙에 뭐 경기도 어렵고 자기 개발 서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산화를 접하기 전에 부의 추월차선이라든지 또 무슨 책이었죠 그거? 레버리지. 응? 레버리지. 레버리지라는 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돈을 버는 방법론적인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자영업이나 직장생활과는 다른 선택이어야 한다라는 선택이 때론 노력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에 관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유산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레버리지의 원리만 설명해줘도 이렇게 돈 벌고 싶은,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걸 찾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네트워크이고 그 네트워크 중에 어떠한 조건으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앞서 강의에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볼게요. 이게 1년짜리라면 1, 2, 3, 4, 5 제가 4년 만에 요만큼이 됐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골드 갈 때 전 다이아몬드를 간 거예요. 가장 느린 케이스라고 따지면. 근데 저는 유산화를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진 않았어요. 그죠?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배워서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근데 4년 만에 그 정도의 어떤 시스템 경험, 실무적인 경험, 그리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거, 느낀 거, 해보면서 깨우쳐진 거, 늘 얘기 드리지만 해봐야, 알아봐야 정확하게 얼마나 할지도 결정하는 거야. 모르는 상태에서 뭘 결정해? 아, 내 인프라 중에서 이 정도 확률이 낮네? 하다 보면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의외로 또 처음 만난 사람들이 덥석덥석 남 믿고 뭘 잘 사먹어줘. 그게 액수가 크든 작든. 그건 나의 확률인 거야. 그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회사 제품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지,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확신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나 믿고 해보자. 그 말이 내가 알아봐서 확신이 생겨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4년 그냥 처음에 맨땅에 헤딩해서 이 일을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스펙 없이 내 거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책도 보고. 저는 자기계발서 처음 봤어요. 그때 평생. 저는 나보다 20년 앞선 거야, 이 사람은. 그죠? 처음 봐서 4년 만에 얼마? 2,750? 2,500만 원 이상의 권리 수입을 만들었고, 지금 그걸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땅에서 시작되면 이미 저는 이 터닝 포인트를 넘었어요. 이제부터는 훨씬 큰 금액의 권리 수입을 받겠죠. 누구를 도와주면서. 지금 여러분들 트리에는 가게 3개만 있잖아요. 그죠? 아까 추가 BC라고 한 거. 저도 가게 3개로 시작해서 레버리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시스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안치버 스폰서님 지금 설명을 너무나 맛깔나게 잘 해주시고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이렇게 방식으로 배웠던 분들이 점점 제품을 셀링하는 쪽으로 약간 방향성이 틀어지면서 제가 원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것과 좀 달랐었어요, 다소. 그래서 제가, 저희 팀은 계속 이걸로 해왔어요, 사업을. 사실은 산 스폰서님이랑 저랑은. 근데 이 내용을 안 스폰서님이 아시게 되면서 저희랑 2020년 함께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다른 팀들처럼 똑같이 제품 셀링하고 방판처럼 일을 하는 포커스가 훨씬 컸다면 스폰서님 저희랑 이 일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룹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 안에서 우리 팀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방향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그러면 같이 5년 진짜 한번 일내보자 해서 사실 월창클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조인되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럭키하신 거예요. 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제 밑에 정말 많은 소비자 사업자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지금 4번, 5번, 6번 띵띵띵띵 해서 13번까지 이미 배치가 끝나 있고요. 14번은 배치 안 하고 갖고 있어요. 이건 제가 원할 때 누군가 밑에 혹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나왔을 때 배치하고 가입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을 돈을 벌게 도와주면서 저도 또 다른 수입을 만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분들의 한쪽에서는 제가 매출을 또 도와주게 되겠죠, 점수적인 부분들을.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생기면 14번을 또 해서 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도움을 주겠지. 이게 팀워크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게가 3개라면 가게가 10개, 30개 있을 때 꿈을 꾸시고요. 한 가게 700, 800, 900, 1000, 1100, 1000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가게 9개를 채우면 한 달에 1억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 거기서 2개씩 나온 21개를 채우면 15스타 다이아몬드, 연봉으로 따지면 한 70억, 60억. 보너스 따라 플러스 알파니까. 그렇게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레버리지의 가장 시작은 이 2명을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2명에서 또 2명을 찾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안 해본 일이라서 100명에서 2명이 찾아질지 2명에서 2명이 찾아질지, 우리 지금 소진 리더님 같은 경우는 처음 얘기한 친구가 그 친구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확률이 100%였겠지. 근데 지금 공유하면서 누군가의 그죠? 하고 있겠죠. 이제는 뭐 그 2명의 2명을 찾아주는 확률을 올리시는 거예요. 배워서. 지금 집중하셔야 될 건 2명 중에 2명이 나올지, 10명 중에 2명이 나올지, 50명 중에 2명이 나올지 모르지만
권리 수입,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돈으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2명을 찾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이라고 하는 게 권리적인 수입이에요. 권리 수입.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 수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적인 자유예요. 내가 5년,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뭐 그러진 않겠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라 멈추진 않겠지만 제가 여기서 그만둔다 그러면 시간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연봉 4억 5천까지는 가요. 지금 연봉 3억이라고 따지면. 왜? 맥스아웃 보너스가 있고 추가적인 리더십 보너스가 있고 매칭 보너스는 늘어날 거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유산화를 좀 쉬고 싶다. 안스폰서님이 4년 일하고 10년 쉬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4년 일하고 5년 일하고 10년 쉬고 싶다. 그래서 저희 지웅이가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갔어 외국에. 근데 저는 이 권리적인 수입을 받습니다. 10년 후에 돌아오더라도 계속. 뭐만 하면 40만 원 오토신문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리더십이나 자기개발에 대한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가다듬는 거, 나를 채워가는 일. 남 헐뜯고 남한테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챙겨가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권리 수입을 벌 수 있는 거고요. 권리 수입 벌자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까 여행도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언주리더님이 유산화하는 이유는 초반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여행 가고 싶어. 항상 여권이랑 카드만 있으면 그냥 공항으로 가서 그냥 비행기 떠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키 멤버들끼리 항상 얘기하는 게 주말에 뭐해? 우리 일본 어디서 만나? 그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1박 2일 온천하고 초밥 먹고. 너무나 먼 얘기 같지만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돈만 있어서 되지 않아. 돈이랑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한 걸 봤어요. 몇 년이 지나서 그 부동산이 따블로 오르지 않는다고. 그죠? 그리고 무언가 만들어 놓은 걸 자식들에게 건물을 잘 넘겨주고 싶지만 그런 거 넘겨줬다가 사기 맞는 자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유산화는 사기 맞을 수가 없어. 왜? 주급으로 들어오니까. 상속을 해드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속.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의 플러스적인 장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우리는 건강이 아이템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강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 스폰서들이 건강을 해하면서 스케줄 소화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줄을 우어서 제가 유산화하면서 그런 사람이 몇 안 되는데 잠시 언주 리더님 그리고 김경희 루비님, 언주 리더님, 김정은 리더님 3명은 정말 이렇게 목줄을 매서 집에다 문고리에 묶어놓고 싶었어. 한때는 못 돌아다니게 하고 싶어. 왜냐면 스케줄을 저 스케줄이면 분명히 한번 꼬꾸라져야 되거든. 근데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요새 산스폰서님도 진짜 얘기하는 게 김경희 루비님의 체력은 정말 우리 팀에서는 끝내줘요. 제가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인데 경희 리더님의 체력의 10분의 1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전에 한 10년, 20년 가까이 비행 생활을 하실 때 버텨야 했기 때문에 진짜 꾸준히 운동했던 그 밥심과 그 체력의 기본기가 절대 무시 못해요.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은 건강 사업을 하고 있는 이희정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5년 동안 이만큼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운동하시고 건강기능식품 잘 챙겨 드시면서 잠 자야 된다는 거. 그렇게 집중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얘기해요. 권리적인 수입으로 인한 어떤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자식들의 상속,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 자신을 갖고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수진 리더님 5년에 다이아몬드가 됐어. 지금 사실 2년, 2, 3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5년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몇 살이죠? 31인가? 네. 30이잖아. 자, 괜찮아요, 어머님 리더님들 괜찮아요. 동의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만 30살에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이라는 권리 수입이면 100억 가까이의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하고 싶어요? 누구랑? 제 친구나 가족. 제 친구나 가족. 가족은 유산화 안 해도 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본인이 3천만 원 버는데 본인 친구들이 본인이랑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을 잡아서 여행 갈 수 있을까? 2박 3일은 안 갈걸요? 3천만 원 있고 시간적인 여유까지 있으면 2달, 3달을 가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너무 어려운 언니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수진 씨나 수진 리더님이 아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5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생활을 베이스를 갖고 있을지 상상해봐요. 근데 과연 나랑 함께 2-3달 여행을 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돼요. 야, 우리 5년 어차피 일하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산화로 열심히 일해서 5년 후에 야, 한국에 반만 있자. 응? 반만 있자. 너 어디 가서 살고 싶니? 너 이태리에 집 하나 사. 그리고 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또 젊음의 유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못다 이룬 공부 꼭 20대 때 해야 돼요, 대학을? 꼭 좋은데 취직하기 위해서? 아니잖아. 언주리 다니면 다이아몬드의 권리 수입이 안정적이면 저기 어디죠? 하버드? 그리고 경영 공부하러 가고 싶고요, 마케팅 공부. 공부하기 싫으실 텐데. 싫어질 텐데. 공부하면서 외국을 간다는 핑계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원래는 한 에메랄드 정도, 루비 정도면 싱가포르에 가구 디자인을 배우러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집을 얻어줄 테니 우리 지용이 좀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5년 후에 본인의 삶, 그리고 그때 거기 같이 가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본인이 느껴진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이 사업의 비전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30대를 하니까 되게 또 우울해하셨던 우리 유혜영이다님. 앞으로 5년 후면 성률이랑 종민이가 다 대학을 갔겠죠? 그쵸. 고3이지 마지막. 대학을 간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대학을 가고 5년 후면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 거냐면 취업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꼭? 걔들? 고민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나의 자식들이에요. 신경 안 쓰고 싶어. 5년 후에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의 건물을 갖고 있는 자산가. 그래도 절대 내려주지 않아. 내려주지 않아. 나도 내려주지 않을 절대 거야.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그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는 그 최종의 목적지가 지금의 고민이랑 같을까? 다르겠지. 완전 다를 거예요. 물론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본인이 열심히 해본 경험치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깨우쳐주고 싶지만 그 혹시나 모를 일에 대한 어떤 만반의 준비하는 부분이 다를 거예요. 당근을 줄 수 있지. 그쵸? 그리고 엄마 밑에 와서 납다? 뭔가를 하겠죠? 부모님이 재력이 있어야 자식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안 풀어요, 요새 엄마들은. 절대 안 푸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희 지용이가 최근에 이제 공부라는 걸 조금 하고 있어요. 남들에 비하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그건 거예요. 엄마 아빠 돈은 엄마 아빠 돈이지. 자기 돈은 아니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한 거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뭐 공부도 못하는데 유산화를 할 수는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제가 얘가 이제 좀 많이 깨쳤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아는 90% 이상의 모든 대부분의 어른들이 다 유산화를 한대, 우리 아들 말로는. 그게 환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본인이 오는 동안 엄마가 이렇게 레버리지를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고 엄마의 권리 수익과 시간적인 한계, 그 경험치를 본인이 느끼고 있잖아. 유산화를 해야 되긴 하겠는 거야.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야, 하다 할 거 없어서 유산하는 건 아니야. 엄마나 이모나 아빠가 잘하는 이유는 뭐든 열심히 해왔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삶을 살 때 항상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박경태 리더님 팀과 줌 미팅을 했어요. 우리 지용이는 유산화 코리아의 지사장님과 임직원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알고요. 안치범 스폰서님께 용돈을 받는 어린이고요. 스타 다이아몬드님들과 굉장히 호영호재하면서 용돈을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삼촌 콜라 한번 사주세요 뭐 얘기하고, 왜 이모는 저번에도 루비더니 아직도 루비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지용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5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던 끝은 다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너가 준비가 되어야 이 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보통 때 같으면 학원이 운동하러 제가 어제 데려다주고 차에서 1시간 동안 줌 미팅을 한 거거든요.
보통 같으면 막 되게 짜증스러운 상황인 거야. 운동하고 빨리 집에 와서 씻고 자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엄마가 1시간 동안 이걸 하고 있을 거니 너가 들어갔다 나왔을 때 엄마가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전혀 짜증내지 않고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인사해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로. 그리고 본인이 아는 사람이야. 박경대 스타님. 거기 있는 얼굴들이. 지용아 배우 왕자 생겼어? 스타